1달러의 가치는 이제 위안화를 기준으로는 7위안이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4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이거 아무도 못 막는 걸까요?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는 0.5%, 그리고 나스닥은 1.4%, 그리고 S&P는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그 중에 헬스케어 업종과 은행 업종은 그래도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가 어제 잘 견뎠다는 점, 그리고 넷플릭스가 올랐다는 점, 그리고 어도비라고 하는 이 회사는 17%나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뒤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레이 달리오가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리는 앞으로 4.5%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2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테니 각오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에 직접 투자를 해보셨던 분, 그러니까 돈이 많으셨던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레이 달리오가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따로 레터를 보내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레터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어떤 보고서보다도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레터가 매우 많은 경우에 틀렸다라는 게 첫 번째 반전이고요. 두 번째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은 너무 잘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뷰를 얘기하는 것과 자기가 직접 돈을 운용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레이 달리오가 이런 전망을 했지만 이 전망이 반드시 맞을 거다 라는 전망보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운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를 포함한 서비스 관련된 전망을 내놓으면서 광고를 포함한 저가 서비스 구독자가 내년엔 4천만 명을 예상한다. 그리고 글로벌 구독자는 2억 2천만 명 수준이니까 글쎄요, 이 광고를 포함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피그마를 인수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어제 주가는 무려 1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2년물 금리가 어제도 8bp나 오르면서 3.8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도 3.45%까지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JP모건에서는 75bp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주가가 빠지고 환율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가 100bp를 인상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75bp 가능성은 80%고요. 100bp를 인상할 가능성은 20%로 기존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10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100bp를 인상할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100bp를 인상해봤자 이제 많이 올리고 나중엔 점점 적게 올리겠지라는 신호만 줄 뿐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QT 이야기를 저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부채 시장의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연준이 지금 9월부터 QT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 시장의 깊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뎁스가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만큼이나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딱 잘못하다가 연준이 QT 잘못하면 지금 금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코로나 위기 당시만큼이나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빅스는 아직도 2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투자하시는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한국 국채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올해 최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국채를 만약에 외국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원화도 약세가 됐는데 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20%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거죠.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도 어떻게든 말로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가계 에너지 부담 증가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본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폭이 매우 컸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회사나 유틸리티 업체가 정부에게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고충 전달 및 가격 상한을 좀 없애줘. 이게 이제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전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 상한이 사라지면 올 겨울에는 최소 10%의 에너지 가격이 인상돼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수입하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엔화 약세 때문에 빨간색이 우리나라고요, 파란색이 중국인데 일본은 엔화 약세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8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가 나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운드화도 문제입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빌 그로스는 파운드화를 샀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에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약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위안화가 7위안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이렇게 7위안을 넘은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유가가 3.7% 하락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줄 알았는데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철도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게 왜 이러는 건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철도 노조와 같은 이런 전통 산업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 수준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IT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 때문에 파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해소되면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아까 QT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이제 6%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되게 오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안화 7위안 1,400원, 그리고 모기지 6%, 그리고 조만간 아마 2년물 금리도 4%를 찍을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은 이슈가 더 많이 됐겠지만 선 반영에 따른 차익 실현이 많은 건지 이더리움 가격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주요 단신을 빠르게 정리하겠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리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실업했으니까 돈 주세요 라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원래 빨간색이 목표치인데요. 1월 달에 전망했던 파란색 선에 비해서 8월 달 전망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얼마나 빠졌나라고 생각했더니 오랜만에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됐네요.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0.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아침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늘 어렵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저도 힘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나 뷰를 전해드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 빅스라는 그런 상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존 투자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